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진행의 도지엔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이 중간 선거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사흘째 뉴욕 증시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역대 중간 선거 기간을 좀 돌아보면 중간 선거 이후에 시장의 흐름이 굉장히 긍정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또 상황이 다릅니다. 긴축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나라별로 지금 가지고 있는 악재들이 지금 풀어진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국내 증시 오늘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연속적으로 들어와 줄지 환율은 안정이 계속 진행이 될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국내 증시 작전 오늘도 장중에 세워보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 이어서 오늘 우리 증시 어떤 흐름 보일지 지금 바로 체크해 보시죠. 네,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도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코스피 어제 2,400선을 목전에 두고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현재 넘은 상황이네요. 0.41% 상승하면서 2,408포인트 선에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코스닥도 0.18%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714포인트 선 현재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관련돼서 이런 시장 속에서 변동성을 잡아주실 전문가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네 분의 전문가님 모시고 함께하는데요. 이성웅 차장, 임상현 파트너, 윤여민 FP 출연해 주시고요. 김성남 업사부님까지 모시고 시장의 변동성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매 시그널 본격적으로 잡기 전에 장전에 저희가 꼭 체크해야 될 부분들 돌아보고 오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하죠. 안녕하세요. 시황센터 캐스터 박정원입니다. 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와 중간 선거를 앞두고 여러 불확실성이 확대되자 달러가 약세를 보였죠. 원달러 환율은 1,380원대를 탈환하고 1,384원 90전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낮아진 환율 덕분일까요? 어제 우리 시장 양대 지수는 모두 기분 좋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전장보다 1.15% 오르면서 2,400선을 목전에 두고 2,399선을 기록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전장보다 1.8% 오르면서 714선에서 거래를 713.33포인트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중간 선거에서 이 공화당이 승리할 경우에 법인세 관련된 정책이 상당히 제한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 양대 지수도 강보합 출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4% 넘게, 코스닥은 0.2% 가까이 주가를 끌어올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상 체결 지수까지 살펴봤는데 오늘 장에서 코스피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들의 예상 체결가는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을지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입니다. 어제장 1위부터 5위 종목 먼저 살펴보시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이 대형 반도체주의 주가가 대폭 상승하면서 지수 오름세를 견인했습니다. 달러 약세에 이 미국 반도체주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자 그 영향을 우리 증시도 고스란히 받은 것으로 풀이가 됐는데요. 이번 주 계속해서 동반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그에 비해서 호실적에 힘입어서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려냈던 2차 전지주의 흐름은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내년에도 긍정적인 모멘텀이 예측될 것이라고 살펴보이는 삼성 SDI가 홀로 파란불을 켰는데요. 한편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기술주들의 강세가 특히나 두드러졌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거래일 연속해서 큰 오름폭을 보이면서 어제 2%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 소식 과연 오늘 장에서 어떻게 풀이될지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장 1위부터 5위 종목 살펴보시면 삼성전자가 0.5% 가까이 강보합 출발을 예고하면서 62,100원 선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고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LG에너지솔루션이 1% 넘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보합권에서 출발을 예측되고 있습니다. 90만 원 선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삼성 SDI는 0.96%, 오늘 장에서도 파란불이 예측되고 있는데요. 72만 3천 원 선의 예상 체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어제장 LG화학이 통풍신약의 다국가 임상 3상 실험에서 중국을 제외하기로 밝히면서 1.85% 주저앉으면서 70만 원 선이 하루 만에 다시 붕괴가 됐습니다. 또 현대차는 금융투자 회사인 CCM과 중국의 친환경 상품 판매 예정을 내놓으면서 MOU를 체결했는데요. 한편 IT 성장주들은 어제장에서 큰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네이버가 핀테크와 콘텐츠 사업에서 성장성이 주목을 받으면서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했는데요. 오늘도 과연 이 오름폭을 유지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LG화학부터 기아까지 코스피 6위부터 10위 종목들은 모두 빨간불을 켜고 상승 출발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현대차가 0.59% 상승하면서 17만 1,000원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어주고 있고요. 그 밖에도 네이버가 0.85% 강보합 출발이 예측되면서 18만 원 가까이에 17만 9천 원 선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고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특징주들, 코스닥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닥 외국인과 기관의 거센 사자 행렬에 상승 종목 우위의 장이 연출이 됐습니다. 1위부터 5위 종목 살펴보시면 모든 종목들이 주가를 끌어올렸는데요. 특히 카카오게임즈는 전장보다 4% 넘게 상승을 하면서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들의 5개 종목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늘은 LNF의 3분기 실적 발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570% 올랐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과연 이 소식이 오늘 장에서 어떻게 풀이될지 함께 지켜보시죠. 오늘 장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43% 오르면서 69,300원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어주고 있고요. 이 밖에 에코프로비엠과 LNF는 2% 넘게, 또 LNF는 0.23% 약보합 출발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 HLB는 5% 넘게 주가를 끌어내리면서 35,450원 선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고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낙폭이 크게 두드러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카카오게임즈가 1.34% 오르면서 41,600원 선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고 오늘도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에코프로가 2.54% 하락하면서 시가총액 순위가 내려앉은 가운데 이 스튜디오 드래곤이 주가를 6% 가까이 끌어올리면서 코스닥 시총 10위 종목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서 30억 원 규모의 이 유상증자를 결정하면서 강한 오름세를 보인 건데요. 오늘 장에서도 이 오름세를 기록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장에서 에코프로가 0.3% 빠지면서 13만 4천 원 선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어주고 있고요. 펄어비스는 2% 가까이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셀트리온 제약은 1.5% 가까이 상승하면서 69,400원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고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천보와 스튜디오 드래곤은 보합권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어제장 좋은 흐름 보여줬던 특징주들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 특징주입니다. LX 하우시스 우선주입니다. 어제 코스피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인데요. 3분기 깜짝 실적에 영향을 받아서 주가가 깜짝 반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어제장 29.97%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요. 오늘 장에서 역시나 11.92%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21,600원 선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고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 범양건영입니다. 어제 부산 물류창고 신축 공사 수주와 더불어서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휴전 가능성이 제시되면서 재건수의 기대감에 주가에 불을 지폈습니다. 오늘 장에서 0.75% 약보합 출발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3,990원의 예상 체결가가 만들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카카오페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중국의 마케팅과 결제 솔루션인 알리페이 플러스와의 제휴를 밝히면서 현지에서 결제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소식에 주가가 큰 폭의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9.59% 거의 10% 가까운 상승폭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장에서 역시나 빨간불을 켜내면서 2% 넘는 상승 흐름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44,900원 선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고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살펴볼 특징주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어제장에서 7.84% 거의 8% 가까운 상승폭을 그려냈는데요. 어제 자유롭게 늘리고 접고 또 비틀 수 있는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는 성공 소식이 전해져 오면서 어제장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장에서 강보합 출발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0.35% 오르면서 14,500원의 예상 체결가가 잡혀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특징주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애플페이의 시범 서비스가 이달 말에 실시된다는 소식에 관련주들의 오름세가 상당히 두드러졌습니다. 어제장에서 특히나 이 이루온의 흐름이 긍정적이었는데요. 애플페이 사용을 위한 NFC에 사용되는 이 무선 통신 유심칩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애플페이 서비스 수혜주로 꼽히는 이루온 어저께 8.45% 상승했는데요. 오늘 장에서 강보합 출발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빨간불을 켜내면서 3,040원의 예상 체결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코스닥 특징주입니다. 유틸렉스인데요. 어제장 23.28%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의 면역 항암 학회에서 항체 치료제인
103과 관련해서 비임상 데이터 연구 포스터를 공개했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장 0.91%, 거의 1% 가까운 상승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센터였습니다. 네, 11월 9일 우리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중간선거와 관련된 이슈들이 소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투표가 마감이 됐다고 하고요. 빠르면 오늘 정오에서 오후 1시경 국내 시간으로 결과가 좀 집계가 나올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장 시작 전에는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된 양대 지수. 지금 현재 개장 상황 바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다울투자증권의 영업부 이성욱 차장님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양대지수 시작 전에는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예상과 부합하게 강보합권에서 출발을 좀 해주네요. 시장과 관련된 종목 이야기 부탁드릴게요. 네, 어제랑 분위기가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어떤 대형주보다 대형주도 좀 올랐지만은 대형주와 중소형주가 강했죠. 하지만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역시 대형주가 잘 가야 후행으로 따라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그 전에 스탠스나 대형주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장중에 이제 말씀하셨듯이 선거에 대한 이 출구조사에 대한 부분이 나왔을 때, 시장에서의 어떤 반응, 그 변동성. 왜냐면은 이제 공화당에 대한 부분이 우세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 수혜주가 또 따로 있죠. 그리고 역으로 얘기했을 때도,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별로 업종별로 또 집중하는 전략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업종별로 한번 볼까요? 지금 현재 코스피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 출발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가장 상승폭이 큰 게 바로 이제 의료 종류 업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에스드 바이오센서가 2.8%, 덴티움이 2.72%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DI가 0.9%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덴티움이 지금 현재 상승세를 보여주는 상황에서 봤을 때 역시 실적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3분기도 좋았었고 이 3분기뿐만 아니라 4분기 실적 추정치까지 높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 4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작년 대비해서 40% 올라갈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역시 중국 쪽에서의 이 VBP에 대한 소모품 가격이 좀 많이 오르고 있죠. 그러기 때문에 이 덴티움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번 좀 시장에서는 가져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여러 가지 대손 충당금에 대한 설정률도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실적과 재무제표는 좀 견조하게 유지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업종도 지금 시장 대비는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KT가 지금 2.74%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 우선 지금 KT 배당금에 대한 부분이 지금 2,000원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목표 주가 같은 경우도 KT를 지금 5만 원까지도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좀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근데 본다고 하더라도 이 KT가 어떤 실적에 대한 그런 부분보다도 이 연말로 갈수록 이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커지기 때문에 대표적인 이 안에서 그 대표적인 배당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통신 업종 안에서 그래서 배당금이 그래도 가장 적정하게 좀 나오는 그런 기업이 KT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안정적인 주가 흐름을 좀 통신사 안에서도 가장 잘 갖고 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LG 플러스 0.42 그리고 SK텔레콤 0.79%로 이 통신업종도 전체적으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철강금속 업종도 좋습니다. 영풍이 지금 5.52%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는 현재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금 이제 영풍 같은 경우에 지금 2차 전지, 재활용 이쪽에서 공장이 가동이 됐죠. 그러면서 오늘 2차 전지 리사이클링 업체들이 원래 한 몇 달 전에 굉장히 핫했죠. 성일라이트도 그렇고, 세비캔도 그렇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영품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이 폐배터리 재활용에 대한 시장에서의 관심을 다시 한번 받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 영풍에 대한 부분은 2차 전지 쪽보다도 이 폐배터리 관련주로서 접근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지금 2.11%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동국제강이 2.04%, SHD가 1.96%, 포스코홀딩스가 1.83%, 한국특강이 1.62%, 영흥이 1.14%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금융업종도 괜찮네요. 카카오뱅크가 지금 현재 3.46%의 상승세로 보여주면서 지금 현재 뭐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도 2.5% 상승세 보여주는 본다고 한다면 오늘 그 카카오 그룹주들에 대한 관심이 좀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 카카오 그룹주에 대한 저가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 골드만삭스가 카카오페이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11만 원 이상까지 제시하면서 우선 어제 상승세를 보여주는데 오늘도 그 분위기는 이어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뭐 기계업종도 지금 현재 장 초반에 괜찮습니다. STX 중공업이 지금 10.88%로 강한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CS 윈드가 3.95%, EM 플러스 3.7%, 우신 시스템이 3.38%, SNT 에너지가 3.16%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업종 볼까요? 코스닥 업종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상승세를 크게 좀 갖고 가는데 통신 서비스 업종이 좀 강합니다. 지금 버킷 스튜디오가 10.38%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오늘 저가 매수세가 좀 강하게 몰리고 어제까지도 3거래 연속 상승세 보여주었죠. 뭐 그러면서 지금 현재 버킷 스튜디오에 대한 관심이 지금 여러 가지 뭐 코인이나 여러 가지 이슈에 비해서 지금 좀 높은 상황이 지금 이번 주, 지난주 후반부터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인포뱅크가 0.8%, 한국정보통신이 0.71%, 세종텔레콤이 0.58%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뭐 디지털 컨텐츠 업종에 대한 그 오늘 상승 좋습니다. 지금 DNC 미디어가 4.1%, 펄어비스가 3.04%, 한빛소프트가 2.44%, 넥슨게임즈가 2.3%, IMBC가 2.02%, 카카오게임즈가 1.95%, 모비릭스가 1.87%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섬유류 업종 같은 경우도 괜찮네요. 지금 형제 INC가 12.28% 장 초반에 급등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뭐 아치텍 WB가 3.59%, 코데즈 컴바인이 1.14%, 더 네이처홀딩스가 0.54%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금속 업종도 괜찮네요. 하이로코리아가 2.76%, 삼강 MNT가 2.23%, 동일철강 1.73%, 강원에너지가 1.63%, 해성TPC가 1.55%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볼까요? 지금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봤을 때 삼성전자 0.49% 하락, LG에너솔의 0.17% 상승,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스 0.12% 상승, SK하이닉스 0.68% 하락, 삼성게스도 0.27% 하락세 좀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1위부터 30위까지 봤을 때 뭐 삼성전자와 뭐 SK하이닉스를 제외하면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좀 상승 출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1위부터 30위까지 봤을 때 상승폭이 가장 큰 게 역시 뭐 카카오뱅크가 좀 상승폭 키우네요. 4.62%의 상승폭을 좀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본다고 한다면 약간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하락하는 기업들이 좀 우세합니다. 셀트리온헬스케어가 0.14%, 에코프로비엠이 0.09%, 그리고 LNF가 0.8%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HLB도 지금 현재 좀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 역시 뭐 카카오게임즈가 1.46% 상승하면서 지수를 좀 방어하고 있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고, 에코프로가 0.6% 하락, 펄어비스가 1.74% 상승, 그리고 세트론지향이 0.29%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1위부터 30위까지 기업들 중에서 뭐 2% 이상 오르는 기업은 지금 현재는 없는 상황이고요. 50위까지만 본다고 하더라도 넥슨게임즈가 지금 현재 2.63%의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뭐 넥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지스타에 대한 복귀 부분도
지금 시장에서 좀 관심이 있는 것 같고요. 뭐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출품에 대한 부분을 심작 기대감을 좀 넥슨이 좀 갖고 가는 걸로 판단되고 있어서 넥슨 게임즈 오늘 좀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현재 그 시총 상위 종목들 그리고 특징적인 종목들 위주로 개장 상황 살펴봐 주셨습니다. 대형주들도 살펴주셨고 특징적인 종목들도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다울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양대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매도폭이 그리 크진 않지만 그래도 연속적으로 수급이 좀 들어와 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개장 상황 그렇다는 점 말씀을 좀 드리고 다음 전문가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서울경제TV 리드온의 임상현 파트너와 이어서 시장 상황 살펴보죠.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금 한참 미국 중간선거가 진행되고 있어서 장중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현재 개장 상황 브리핑 도와주시죠. 예. 일단은 미 증시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선거 결과는 지켜봐야겠지만은 불확실성 제거,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영향을 좀 미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반등이 좀 성공을 했고요. 최근 증시 같은 경우는 전체 대형주 중심으로 또 거래소 중심으로 또 상승을 먼저 해주고 있고요. 그 뒤를 따라서 코스닥 장세가 최근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참고하셔야 되는데 최근에 제가 좀 이야기를 좀 하는 가운데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은 거래소가 먼저 반등을 좀 성공을 좀 했고 코스닥이 최근에 이 박스권을 돌파를 좀 해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현재 본격적으로 현재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둔화된 현재 코스닥이 최근에 어떤 강세를 보여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세적 강세 부분들이 나름대로 진행이 될 걸로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발목을 잡고 있던 환율 부분들이 제가 최근에는 언급을 안 했지만은 현재 얼마 전부터 계속해서 원달러 환율 부분들이 21선이 이탈이 될 거다 이야기를 좀 했고요. 최근에 급락 흐름들을 약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의 월봉 차트로 보면은 사실은 이 급락을 어느 정도 암시를 좀 해줬죠. 그래서 이 장대 양봉의 음십자 도정 나와주면서 추세 이탈을 이야기를 했고 장대 양봉의 중심이 깨지면 추세 이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주가의 고향인 20개월 선 이 부분까지 터치를 좀 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렇지 않는다면은 삼각수렴형 형태가 계속해서 유지가 좀 되는 그런 차원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하나의 반등이 좀 세게 약간 들어와 줄 수 있는 가능성들에 좀 해당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오늘 종목별로 어떤 흐름들을 한번 관찰을 좀 해보면은 상승률이 좀 강한 종목군들 흐름으로 잠깐 보면은 SG 글로벌이 생각보다 좀 상당히 강한 흐름들을 약간 보여주고 있는데 자동차 부품주가 상당한 어떤 세게 반등을 좀 해주는 모습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순환매 모습을 약간 현재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 부분들 좀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좀 될 것 같은데 SG 글로벌이 나름대로 이격이 높기 때문에 후발적으로 보자면은 성우 하이텍이라는 종목이 좀 어떻게 보면은 탄생파동 절반 정도 조정을 보이고 이렇게 올라와주는 부분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또 자동차 부품주 부분들이 현재 IRA 관련된 이슈가 최근에 좀 살아나오고 있기 때문에 순환매 부분들 관심을
MS 오토텍이라는 종목군도 전체 이제 차트의 흐름을 보면은 급락해서 현재 박스권 흐름들을 보여주다가 이제 상승 삭발형, 그러니까 출발의 캔들이라고 막 계속해서 바닥에서 일어난 것은 출발의 캔들이고 이제 고점에서 일어난 것은 이제 상투의 캔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발생이 됐냐에 따라서 약간 뭐 달라진 모습이 좀 시작이 되기 때문에 MS 오토텍의 어떤 장중 조정의 매수 시점이 나와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삼보모터스도 약간 비슷하게 지금 이제 정배열의 흐름들이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런 이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 이제 완만하게 이제 정배열 그러니까 조정이 상당 부분 뭐 거의 2달 가까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번에는 21선과 61선이 다시 한번 정비되면서 완만한 상승들 좀 나와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이 돼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의 흐름들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추가적으로 자동차 부품주 DIC라는 종목을 보더라도 전체 차트의 흐름들은 상당히 뭐 괜찮습니다. 그래서 한번 급등을 한 다음에 이제 삼각수렴형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출발력 캔들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흐름들은 상당히 뭐 좋게 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대형주를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삼성전자가 오른 다음에 이제 그 LG전자가 이제 순환매로 약간 올라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격이 좀 줄어드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다시 한번 2다운으로 상승을 해주는데 순환매로 아직 그 오르지 않는 LG그룹주를 보자면은 현재 그 LG이노텍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LG이노텍이라는 종목이 있고 일단 F가 이슈가 계속해서 좀 LG그룹과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순환매로 이제 바라보신다면 LG이노텍 이 종목군도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IT 쪽에 이제 빅테크 대형주 쪽의 흐름들 같은 경우에 최근에 흐름이 상당히 좀 좋아지는 부분들이 이제 카카오뱅크가 있죠. 그래서 금리 인상 수혜주기도 하고요. 또 낙폭과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카카오뱅크가 이제 바닥에서 올랐기 때문에 뭐 단기 조정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후발주로 만약에 좀 생각하신다면은 카카오 아직 바닥에서 전혀 움직임이 없는 그런 부분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대형주 쪽에 한번 이슈를 바라보신다면은 이런 그 순환매로 피노피 맞추기 흐름들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참고를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제가 언급을 좀 했던 종목군 중에서 2차 전지의 어떤 틈새 테마인 신기술주의 흐름들 가운데 무궁국제에서 현재 정보체에서 무궁국제 쪽으로 약간 기술적 트렌드가 좀 있기 때문에 무궁국제 관련된 이슈가 좀 나와준 종목이 그린케미칼하고 미코라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미코라는 종목군도 상당히 좋은 어떤 흐름들을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급락에 대한 절반, 그 다음에 이 조정에 대한 절반을 해보고 하고 약간 숨고르기를 하고 신고가를 약간 준비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미코라는 종목 외에 미코라는 종목군도 한번 추가적으로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미코라는 종목군도 최근에 언급을 좀 드렸지만은 이런 그 삼각수렴형 형태의 이후에 방향성이 상방으로 좀 터닝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그 2차 전지 쪽은 이런 쪽으로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오늘 뭐 추가적인 어떤 흐름들이 상당히 좋은 종목, 좋은 어떤 섹터 같은 경우에 한번 그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도 좀 한번 관심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은 이제 풍력 관련된 종목군들 한번 보면은 CS 윈드, 그다음에 CS 베리 최근에 실적 발표를 좀 앞두고 있고요. 또
굉장히 좋은 실적 발표를 좀 해줄 거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큰 흐름에 여기서 삼각수렴량 하다가 한번 2단으로 약간 밀렸다가 다시 한번 회복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에 좀 해당이 되는데 2단으로 밀린 지역이 전체 상승에 대한 절반 정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관련된 부분들은 CS 윈드, CS 베어링 이런 종목군들 한번 풍력 관련된 부분들 한번 잘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상강 M&T 이런 종목군들이 대표적으로 그 실적 우량주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상강 M&T도 거의 온바닥까지 다시 한번 온 상황이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풍력 관련주도 한번 오늘 선환매로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신 것처럼 지금 특징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점까지 투자 포인트로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경제TV 리더의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개장 상황 바쁘게 지켜보고 계실 텐데요. 시장에 대한 분석 도와주실 전문가님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윤여민 FP님과 이어갑니다. FP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 상황 바로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늘 환율부터 좀 체크를 해주시죠. 예, 일단은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환율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1,378원까지 좀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율이 좀 상당히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시장은 일단은 좀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외국인들 적기는 합니다만 지금 이제 양시장 좀 매도를 하고 있고 오히려 선물만 좀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거래소 지금 315억 원, 지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355억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지금 기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거래소에서 좀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양시장 그래도 뭐 양보합을 좀 어로 버티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뭐 시장을 보게 된다고 하면 지금 대부분 지금 섹터는 상승 출발을 하고 있는 모습. 특히 이제 이 코스피 쪽에서는 의료정밀 섹터가 좀 상당히 좀 상승세가 돋보인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제 ST바이오 센서 같은 좀 이제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에 좀 상승세가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코스닥 쪽에서는 지금 뭐 방송에서 좀 자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제 YTN이 지금 16% 이상 좀 상승을 하면서 이제 YTN과 엮여 있는 한국경제TV까지도 같이 좀 상승세가 나오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게 된다고 하면 이제 약간의 좀 이제 혼조세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삼성전자가 어제 앞서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6만 1,000원을 좀 터치를 했고 지금 6만 2,000원 선에 대한 어떤 부분을 테스트하는 부분이 나온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섹터별로도 좀 온도차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살짝 지금 약보합에 좀 머물고 있습니다만 삼성, SDI라든지 LG화학 그다음 뭐 이제 SK이노베이션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빨간불을 켜내면서 확실히 지금 섹터 내에서도 약간의 좀 이제 선순환이 도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네이버가 지금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특히 이제 IT 플랫폼 관련돼서 뭐 이제 네이버, 카카오 사실은 이제 어디까지 떨어지냐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얘기가 좀 많았었습니다만 특히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으로도 엮이면서 사실은 좀 상승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그래서 16만 원대까지 내려갔습니다만 지금 18만 원대를 좀 탈환하는 모습. 뭐 단기적으로 20만 원까지는 충분히 열려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지금 파란색 불을 켜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장전에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반도체 섹터가 지금 상당히 빨간불을 켜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리노공업이라든지 뭐 솔브레인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지금 빨간불을 켜내면서 그래도 지수를 좀 받쳐주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약발 섹터 같은 경우는 약간의 또 여기서도 좀 이제 선순환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뭐 셀트리온헬스케어라든지 뭐 이제 HLB 같은 경우는 이제 약보합에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제 후발주자로 보이는 이제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에스티팜 같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 CDMO 관련된 쪽에서 좀 실적을 찍힐 만한 종목들에 대한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선순환이 돌고 있다 좀 생각을 하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섹터별로 순환매가 많이 돌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장 현재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큰 종목들 위주로 좀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섹터별로 온도차가 좀 납니다. 하지만 지수 자체는 2,409포인트 선 부분에서 지금 계속해서 상승폭을 유지 혹은 상승해 주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양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오고 있지만 매도폭
대폭이 그다지 크지는 않습니다. 환율은 여전히 안정화가 되어 있고 특히나 이 대형주 중에서는 네이버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웹툰 엔터테인먼트 미국 IPO 계획을 발표했다라는 이슈도 나오고 관련돼서 긍정적인 상승을 좀 이어가고 있어서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만 개별 이슈는 있습니다만 카카오는 또 네이버랑 다르게 좀 봐야 된다는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카카오도 오늘은 상승을 하거든요. 네, 카카오가 사실은 오늘 좀 상승을 하는 이유는 저는 이제 뭐 네이버와 마찬가지로 지금 IT 플랫폼 관련된 쪽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네. 사실은 이제 성장주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좋은 환경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리고 또 중간 선거에서 지금 미국 중간 선거 지금 공화당 쪽에 대한 좀 이제 우세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공화당 하면 생각나는 게 아무래도 전통, 뭐 석유라든지 네. 뭐 이런 좀 전통적인 산업군에 좀 더 좀 정책이 포커스 되다 보니까 오히려 IT 플랫폼 쪽에 좀 더 좋지 않은 어떤 그런 환경이 좀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간 선거 자체가 끝나게 되면 좀 어떻게 보면 이런 이벤트가 소멸되면서 결국은 뭐 모든 섹터에 제가 볼 때는 다 상승이 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증시의 반등이 오지 않나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 좀 역설적으로 해설도 가능하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사실은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카카오뿐만 아니라 좀 어제 좀 반등이 나왔던 게 HMM 같은 네.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기 침체를 논해야 되는 상황에서 경기 민감주들이 반등을 한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반등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측면에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여전히 뭐 이제 외국인들의 어떤 매도세가 좀 지속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금융 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다는 점. 예. 그러니까 약간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들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분명히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바닥에서였던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거의 5만 원대에서 사실은 거의 눌려서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러한 좀 상승에서 좀 어떻게 보면 상승 추세를 돌렸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힘든 상황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면서 네. 좀 매수세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모멘텀을 향후 좀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이런 성장주 그리고 전통 산업주들이 같이 오르는 걸 보면서 시장에 대해서 확실히 참여하고 계시는 투자자분들이 기대감에 더 방점을 찍고 시장의 긍정적인 부분을 보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시장 속에서 섹터별로 온도가 좀 다르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르는 섹터들, 달리는 섹터들을 보면서 투자자들은 마음이 급해질 수 있거든요. 네네. 오늘은 좀 어떤 섹터 혹은 종목 위주로 저희가 보는 게 좋을까요? 아, 사실 이제 제가 앞에서 반도체 말씀을 네. 좀 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올랐다 하더라도 오히려 오르지 못한 아직 오를 수 있었는데. 네, 아직까지 너무 바닥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조금 올라도 이게 과연 오른 것인가 할 정도의 어떤 그런 종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는 뭐 반도체 섹터에 대한 어떤 제가 볼 때는 뭐 매수는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좀 기대감에 대한 부분보다는 바닥의 신호를 먼저 테스트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좀 안전하고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낮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올라오는데 분명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보면 좀 해치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이 있는 섹터가 좀 반도체 섹터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뭐 앞 방송에서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최근에 좀 약간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반도체를 제외하면 이제 태조 이방원에서 계속 지금 제가 볼 땐 시세가 돌아가면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특히 이제 2차전지 같은 경우 이제 다시 한번 좀 반등 빨간불을 좀 켜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뭐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블루웨이브 민주당에 대한 어떤 제가 볼 때는 다수적을 차지하지 못할 거라는 부분에서 좀 약간 차익 매물이 좀 나오긴 했는데요. 네. 오히려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좀 트레이딩을 하신 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좀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 특히 뭐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가 좀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제가 볼 때는 좀 단기로 매매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제가 볼 때는 뭐 태조 기반에서 좀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 보게 되면 특히 조선 섹터도 상당히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고 원전 섹터도 지금 지수 대비 잘 버티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기존 주도주에 대한 어떤 변함은 아직은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좀 이 태조 이방원 관련돼서 좀 트레이딩을 하시되 좀 바닥에서는 좀 반도체 섹터에 대한 관심도 분명히 유효하지 않나라고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돼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반도체 아직도 멀었다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함께 녹여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윤여민 FP님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FP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전문가님 연결해 보도록 하죠. 황금알TV 김성남 업사부님과 이어갑니다. 업사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금알TV의 업사부 김성남입니다. 네, 업사부님, 오늘도 어제와 이어서 시장 분위기가 좋습니다. 어떻게 풀이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네. 자, 사실 이제 지금까지, 여기까지 진짜 지난 9월 말, 10월 초 부분부터 사실, 이 방송을 꾸준히 보신 분들이시라면, 아마도, 이번 대응은 상당히 좀 잘 되지 않으셨을까. 물론 제가 제시해드린 전략대로 하셨다면 말이죠. 코스피 부분들 좀 봐보죠. 코스피, 우리는 지난 9월 말 그리고 10월 초에 바닥에 대한 이야기들을 상당히 많이 했고 주식 비중을 높여야 된다. 심지어 제가 그런 표현까지 썼죠. 주변에 주식 안 하는 사람, 그만둔 사람 있으면 다시 데리고 와야 될 정도이다라는 얘기까지 드렸습니다. 그게 지금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 말이 맞네요. 그죠? 자, 이제 지난번에 저는 이렇게 대응을 했어요. 6월 말 그리고 7월 초 부분에서도 저점 매수 기가 막히게 잡아드렸고, 그리고 다만 올라가면서 61선을 넘어가는 구간에서의 현금 확보 부분들을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어찌됐건 간에 이제 올라가다가 물론 이게 이렇게까지 다시 꼬꾸라진다라는 느낌보다는 어쨌든 밑에서 매수한 종목분들, 그 다음에 주도주 섹터의 움직임이 1, 2, 3, 4 있다면 어쨌든 떨어지는, 이제는 상승 여력이 다한, 우리가 로켓 발사할 때 1단, 2단, 3단 로켓이 발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밑에서 발사될 때는 양 옆에 붙어있는 그런 그 보조, 이게 추진체가 먼저 떨어지죠. 1차. 그리고 이제 쭉 올라가다가 메인이 가운데 게 또 하나가 떨어지고 또 쭉 올라가다가 또 하나가 더 떨어지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체 상승이 나오는 그런 구간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제는. 자, 그리고 특히 현재까지는 어쨌든 중국 시장에 들어갔던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오면서 그 물량들 중에서 우리나라로 치자면 상당히 좀 큰 물량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부분들. 그래서 그들이 중소형주 사겠습니까? 아니, 대형주를 사죠. 그래서 지수 연관이 깊었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대형주 중심의 랠리도 펼쳐졌었습니다. 이제 그 자금들이 언제까지 얼만큼 계속 들어올지는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한테 저 밑에서부터 저 바닥권에서부터 말씀드렸을 때 목표치 2,400을 노래를 불렀었죠. 2,400을 드디어 어제 목표치를 찍고 오늘 그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위에 제가 선을 하나 더 그어놨는데 2,420 한 1, 2포인트 정도 됩니다. 네, 그 구간에서 조금은 갇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뚫는다 하더라도 일단 저는 이제 시장 상황이 나빠질 거다라는 느낌보다는 바닥권에서 매수한 물량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 다시 현금 확보,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 왜냐하면 요 밑에에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외국 국내 국외 할 거 없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 계속 비관론자들이었습니다. 2250이 확실하게 뚫어지기 전 혹은 2300까지도 비관론자들이 상당히 많았었죠. 10월달 그랬습니다. 11월달 넘어와서 한번 60선 터치 정도까지 해주고 나니까 그제서야 혹은 이번 주 들어와서야 이제 강세론자로 그런 분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한 달 내내 뷰가 틀리신 분들이 이제 와서 말을 바꾸기 시작했다. 그죠? 전 뒤집듯이 전문가님 전 뒤집듯이 그런 상황들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걸 또 조금은 심리적인 그런 부분들 시장에서요.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는 신법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포인트들을 봤을 때는 좀 별로 이제 조만간 시간차는 분명히 있습니다. 시간차는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차원에서는 아마도 이제 조금 어찌 될지 조금은 안개 속에 빠질 것 같아요. 이제는 조금은 저는 개인적으로 요 밑에서는 바닥 신호가 확실할 수 있어. 그런 명확성이 좀 있었는데 여기까지 올라와 버렸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조금은 안개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밑에서 저점 매수 해놓은 물량 정도 팔아놓으면 현금 확보되면 또 시장이 어떠한 상황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죠? 강세가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충분히 얼마든지 쫓아가서 매매할 수도 있고 주도주를 오히려 잡아볼 수도 있는 거고, 떨어지면은 어때요? 좀 또 다시 바닥 잡으면 되거든요. 지금 제가 나쁘게 보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시장을 좀 봐볼게요.
나스닥을 보지 맙시다. 이때까지는 제가 계속해서 나스닥 중심으로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간에서는 다우가 대장주격으로 올라갔죠.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여러분들 제가 이 시간 통해서도 정확하게 설명을 드렸던 때가 이때입니다. 아마 이날일 거예요. 이날 여러분들 방송 돌려보시면은 11월 1일 날일 것 같은데 그때도 지난 썸머랠리 때 꼭지에서 200일 이동 평균선, 검은색선이 200일 이동 평균선을 넘어서고 눌렀다가 반등 시도했지만 실패하고 내려갔다. 근데 이번에도 똑같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조금 밀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밀린다. 그 다음에 이제 그때는 또 FMC 앞두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밀린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번에는 반등에 성공을 해서 뚫어버린다면 우리는 뷰를 좀 더 강세로 갖고 가야 된다는 얘기를 지난주에 미리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난번에. 근데 이제 오늘 보시면 어젯밤에 뚫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강세론 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게 맞는 겁니다. 강세론. 그래서 조금 더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 텐데 자 그러면 이제 저기 부분에서 다시 검은색 선이 200이동 평균선만 깨지 않는다면 아직은 강세를 유지하자. S&P 500 기준에서는 22동 평균선만 안 깨진다면 강세론 유지하자. 그다음에 이 나스닥 같은 경우 이제 20선을 뚫고 난 다음에 20선이 깨지지 않는다면 혹은 지금도 아슬아슬하게 전 저점 요 부분만 깨지 않는다면 강세로는 아직 유지하자라고 기준을 좀 정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부분들에서는 어제 이제 보여준 부분들이 뭐예요? 어제 보여준 모습이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조금 더 상승 랠리를 펼쳐주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 부분의 티 맞추기 부분들도 이제 일어나는 상황들을 생각을 좀 해야 될 것이고 지금 여기서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역 헤드 앤 숄더 형태로 갔으니 여기가 지지 테스트 됐으니까 버티세요. 그런 얘기까지 다 드렸죠? 예.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다 드렸지 않습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자 그래서 요 포인트가 지금 올라가는 부분들이라서 이 부분에서 여기 진폭만큼이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부분들에서는 720 가면은 그 이상부터는 목표치를 조금 더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아직은 740까지 보고 싶어요. 740까지는 조금만 더 상승 여력. 그 다음에 코스피 역시 2420포인트 정도 구간들 보고 싶습니다. 환율도 지금 뭐 좋은 상태지 않습니까? 지수가 지금 단단하게 받쳐질 만한 부분들로 1375원대 부분을 기록하고 있으니 다시 어느 날 1400원 넘어가지 않는다면 아직 마찬가지로 강세 마인드를 유지하자. 다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군 중에서 종목군들 중에서 강세 부분들 주도주 역할을 하는 그런 종목군들 중심으로 가져가는 게 맞을 것이고 그죠? 그런 게 중심으로 가져가는 게 맞을 것이고 그 다음에 아직 제대로 올라오지 못한 종목들이 어제 한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강력하게.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재차 연출해 줄 것인가에 대한 그런 포인트들도 생각을 해야 할 것이고 뭐 오늘 플러스는 내고 있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뭐 삼성 SDI, 뭐 삼성 SK이노베이션 등등 기존의 주도주였던 종목들은 약간 쉽니다. 그때 이제 중소형주나 혹은 그동안 상승하지 못했던 것들이 상승 여력 포인트들을 만드는 중이다라고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흐름들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포인트에서 1번이 아닌 그런 종목분들도 움직임이 좋을 건데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SKI 테크놀로지였죠. 요날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11월 3일 목요일 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지금 꾸준하게 잘 상승이 일어나죠. 다음 날 바로 7%까지 상승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떨어지는 종목들도 상승할 기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지막 그 시세를 내고 마무리를 짓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효동첨단 소재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나서 약간 얘는 좀 일주일 정도 시간을 끌었죠. 그리고 나서 튀었지만 이렇게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도주 분이 아니었던 종목분들 순서가 뒤늦었던 종목분들이 움직이는 그런 구간들 네카오, 네이버 카카오는 4번 순서입니다라고 열심히 들었지만 이제 고개를 슬슬 드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뭐 아직은 강세 마인드를 유지하고 상승이 제대로 나오지 않은 종목분들이 마지막 상승을 하는 그 구간이 나올 때 우리는 현금 확보를 좀 더 제대로 할 수 있는 포인트로 갖고 아직은 강세 마인드 유지하고 현금 확보는 조금은 내가 많이 오른 종목 있거나 내가 저 밑에서 매수한 그런 종목분들 있다면 그런 종목 정도는 현금 확보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는 마인드. 왜냐하면 사람 마음이라는 게요 하루아침에 확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문가라는 분들도 어떤 뭐 전문위원이라는 분들도 분들도 여기 밑에서 하루아침에 강세 마인드로 바뀌지 않았잖아요. 한 달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 지나서야 와서 이제 강세 마인드로 바뀌었단 말이죠. 하물며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죽하시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미리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시면서 이제 천천히 이제 다시 현금 확보해 놓으면 시장 편안하게 가실 수 있을 거다 하는 포인트로 좀 저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분명히 저는 지금 약세 마인드나 비관론자로 넘어간 건 아닙니다. 아직 넘어간 건 아니고 이제 그동안은 강세였다가 저 바닥에서부터 쭉 지금까지는 강세였고 코스닥도 740까지는 보지만 이제 약간만 신중론자로 조금 마인드를 갖기 시작을 해보자라는 정도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기가 막히게 시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종목 이야기까지 함께 리뷰를 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황금알TV 김성남 업사부님과 함께했습니다. 업사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장중 움직이고 있는 시장에 대해서 브리핑을 좀 해봤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외국인들이 순매수 기조로 코스피 시장에서 돌아서는 모습 나오고 있는데요. 오후까지 긍정적인 흐름 이어질 수 있을지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해주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